지수 방식은 원칙적으로 정의는 지수의 변수가 있는 함수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원칙적으로 그 지수 방식 그러면 지수의 변수가 있는 함수인데요. 그 문제가 지수 방식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잘못하면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평범하게 몇 분도 안 걸리니까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3의 2x승하고 3의 10승이 같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지금 지수의 변수가 나와 있죠. 그 지수 방식도 그는 스몰 x 값이에요. 그러면은 3의 2x승하고 3의 10승이 같다 했으니까 두 개 밑이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수끼리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2x가 10이 되는 거니까 x는 얼마예요? 5. 이게 근이에요. 되겠어요? 무슨 알겠죠? 지수 방식을 하고 첫 번째. 그 다음. 그러면은요. 잘 봐야 될 걸. 그러면은 만약에 x의 3x승이 x의 3x승이 x의 6승이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x의 x제곱승으로 하죠. x의 이렇게 하자. x의 x제곱승이 x의 9승과 같다. 이랬을 때 만약 이 방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어떤 학생이 속으로 0 해갖고 틀렸거든요. 이거 봐. 얘 정신 바짝 차리라고요. 그럼 x의 x제곱승하고 x의 9승이 같다. 이거 풀라는 얘기죠. 그 방정식에서 풀이는 그 스몰 x 값을 구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x하고 x 똑같으니까 x제곱은 9다. 이렇게 해서 x제곱이 9가 되기 때문에 제곱에서 9가 나온다면 x는 그 3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미시의 x일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근해가 무조건 1이 포함된다 이게. 왜냐면 미시 1이 됐을 때는 지수가 같을 필요 없죠. 1은 어때요? 몇 승에도 1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될걸? 1은 몇 승에도 1이기 때문에 미시 1이면은 뭐 굳이 지수가 같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x가 1이 되거나 만약 미시 이제 1이 아니면 1이 아닌 수라면 지수끼리 같아야 되겠지. 1이 아닌 수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밑에 3 같은 경우. 그때는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3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면 답은 얼마 되겠어요? 1 이렇게 됩니다. 자 봐. 아주 쉬운 문제에서 실수하면 시험 끝나고 나와서 막 거의 돌아버릴 거 아니에요. 평소에 공부도 열심히 안 했지만 꼭 한 것처럼 생각하고 실수해서 날아가면 안 된다. 그렇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이번에는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승과 x 플러스 1에 뭐 6승 여기서 그 근을 갖다 구하라 했을 때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죠? 우선 미시 지금 똑같잖아요. 미시 똑같지만 지수가 굳이 같을 필요 없으려면 미시 얼마가 될 때예요? 1이 될 때.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 그 미시 1이 될 때라는 건 x가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 그러니까 이런 근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미시 다르다면 미시 같긴 한데 1이 아니라면 이게 1이 아닌 수라면 지수끼리 같아야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1은 6이다 해서 x는 얼마가 나와요? 5. 이게 근이 두 개 나오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시 1인 것은 답에가 들어간다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x 마이너스 3에 x승하고 2 마이너스 x에 x승이 있다. 이런 지수 방식을 풀어야 이거야. 그럼 이번엔 또 지수가 같잖아요. 지수가 같으면 순진하면 이거 두 개는 같다 이렇게 풀겠죠. 지수는 x 똑같으니까. 그래서 x-3하고 2-x가 같다로부터 여기서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 플러스 x가 되니까 2x는 이게 넘어오게 되면 5가 되니까 x는 2분의 5 이렇게만 쓸 수도 있다 이게.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지수가 0일 때는 모든 수형성은 1이었죠? 다시 한번 모든 수형성은 1. 모든 수형성은 1이니까 굳이 x가 0일 때는 밑이 같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는 여기서 2분의 5만 나온 게 아니라 뭐도 들어가 있어요? 0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혹시 누군가가 이 위에 x를 x 플러스 1승, x 플러스 1승 이렇게 썼다 해도 놀랄 일이 없다 이거야. 지금 되겠어요? 이게 얼마가 될 때? x 플러스 x 똑같이. 이게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는 일단 돼. 값이 된다. 이게 0이 된다는 건 x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일단 해가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게 0이 아닐 때는 밑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밑이 같은 상태에서 또 해가 나온다 이거. 아주 심플한 얘기지만 일단 이런 정도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겠죠? 네. 그 다음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어떤 방식이든지 근이라는 건 스몰 x 값이에요. 그리고
방정식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근의 정의를 이용하라. 근의 정의를 이용한다는 것은 꼭 근을 구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요. 만약에 어떤 근이 얼마나 이렇게 어떤 방식의 근이 P다 이랬잖아요. 그럼 P를 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P가 근이라면 P를 그 식의 X신 대입했을 때 그 식이 성립한다. 이런 걸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 알겠죠? 출발합니다. 44번. 프린트 없는 학생 칠판 보세요. 44번은 X에다가 X승근 루트 X, X 곱하기 X승근 루트 X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우변은 X의 4승, X의 X승 이렇게 돼 있죠. 우변은 X의 X승. 자,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의 근들을 합하라 이랬어요. 이 방식의 근을 합하라는데 옆에 보니까 조건애가 X가 양이라는 조건이 있죠. 되겠어요? X는 양수다. X는 0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 이 방식을 이제 풀어서 여기서 나온 모든 근애야. 이 방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변은 밑이 X로 통일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좌변은 하나로 통일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나로 통일시키려면 우리가 M승근 루트 A의 N승 같은 경우는 A의 밖에 거분의 안에 거니까 M분의 N승 이렇게 되죠. 이 분수지수로 만드는 방법은 밖에 거분의 안에 거, 이게 M분의 N승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 1이 생략된 거니까 이게 지금 X의 X분의 1승, 밖에 거분의 X분의 1승이나 마찬가지고 이 앞에 곱하기 X인데 X는 X의 1승이나 마찬가지인데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기 돼 있죠. 곱하면 지수끼리 나니까 결국 좌변은 X에다가 1 플러스 X분의 1승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근들을 합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양변에 보니까 밑이 전부 X로 돼 있잖아요. 지수에도 변수 X가 들어있지만 밑에도 X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근 하나에서 뭐는 챙겨놔야 돼요? 1은 잊어먹으면 안 돼, 1은. 그러니까 일단 밑이 1이 됐을 때는, 밑이 1일 때는 1은 몇 승에도 1이기 때문에 1이라는 건 당연히 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밑이 1이 아닐 때는 지수끼리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지수끼리 같다 해서 1 플러스 X분의 1 이퀄 X 이걸 풀면 될 거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요. 자, 이걸 푸는데 양변은 여기서 양변에다가 X를 곱하게 되니까 이게 X가 되고 플러스 1이 되고요. X 곱하기 X 제곱이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 이항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는 2차 방식이 나와요. 여기서 X값이 2차 방식에 2개 나오는데 어차피 근의 합을 구하라 했죠. 근의 합을 구해서 근을 일일이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의 공식으로 일일이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런 2차 방식에서 일단 이 방식의 두 근의 합을 먼저 구하자. 그럼 2차 방식의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이니까 얼마 나와요? 1. 근데 아까 1이 또 있었잖아요, 근이.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근의 합은 얼마가 돼요? 2가 된다. 이걸 너무 이제 건방지게 문제를 풀다 보면 1을 이렇게 써놓고, 이것만 풀어갖고 1을 이렇게 써놓고 나와서 울고. 알겠어요? 신나게 웃고 나오다가 문제 너무 쉬웠다고 하다가 방송 보고 막 죽고 싶고.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아주 심플한 문제지만 좀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보니까, 아까 여기 좌변에서도요, X의 1 플러스 X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맨날 이렇게만 문제가 풀릴까? 혹시 의외로 또 우리가 문제 풀다가 이런 아주 쉽게 생각되는 문제가 막히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 둘 사항이 이것도 어차피 일종의 방정식 문제잖아요. 방정식 문제를 풀다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근의 정의를 이용한다. 근의 정의가 뭐냐? 근이라는 것은 그 방식을 만족한 스몰 x 값이라 얘기. 알겠어요? 근이라는 건 그 방식을 만족하는 스몰 x 값이다. 자, 그러면은 4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5번 문제는 x의 x분의 1승이 x승은 루트 x일 때 여기에 보니까 x가 1이 아니고요. x가 양수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을 p라 하자. 이걸 만족하는 x값을 p라 하자. 그 말은 이 방식의 근이 p가 된다 했을 때 로그 p분의 로그 1-p 값을 계산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요. 집중 침착하게. 이 문제를 지금 x의 x분의 1승은 x승은 루트 x가 된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는 평상시에 대충 봤더니 조금 좀 상황이 달라지죠. 근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이거 x의 x분의 1승이죠. x의 x분의 1승이니까 양변의 밑이 다 x로 만수겠지? 그럼 당연히 근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1이 들어가지만 이 바로 앞에 문제 보면 x가 양이란 말만 있었죠. 근데 지금 x가 1이 아니란 말이 있잖아요. 그럼 1이 아니란 말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방식을 풀어야 될 텐데 우선 우리가 있는 것은 이게 1이나 마찬가지니까 x의 밖에 거나 안에 거 승하면 x의 x분의 1승. 그래서 우변은 x의 x분의 1승까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x가 1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1이 아니라면은 이게 같다는 것은 지수끼리 같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은 이퀄 x분의 1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얘기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상당히 비슷한 결과가 일단 나왔는데요. 1만 빠진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방정식의 근이 p라 그랬어요. 근이 p라는 것은 이 방식에다 x에다 p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상태 대입하는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여기에 P를 집어넣었다면, 여기다 X신 P를 집어넣는다면 이게 어떤 P에 관한 식이 나올 거라고. P에 관한 식이 나오는데, 문제수도 보니까 P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P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근을 구해가지고 P 대신에 대입을 한다 생각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느낌으로. 인수분해도 안 되는데, 이게. 이게 뭐 인수분해라도 좀 된다면은, 나오는 P 값들이 그 근이라는 게 어떤 정수가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해볼 만한데, 지금 상황에 보면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 안 된다. 인수분해 되지도 않는다, 이게. 자, 이런 경우 지각생을 왜 쳐다봅니까? 5명. 여기 보세요. 그럼 양변형에다 x를 곱하게 되면 여기서 x제곱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여기다 x 곱하니까 x 곱하니까 플러스 x가 나오고 x 곱하니까 플러스 1인데 1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꼴 0 여기까지 된 거예요. 되겠어요? 지각은 쳐다보지 마세요. 바보 같은 짓이야. 집중. 그럼 이거 여기까지 나왔죠. 이게 이렇게 처리했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조금 전에 문제에서는 근의 합을 구했어요. 합을 구할 때는 근과 유성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이용했잖아요. 또는 근을 직접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근을 P라 할 때 이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는 직접 여기서 근을 구해갖고 대입한다는 게 아니라 근이 P라는 것은 여기 X 대신에 뭘 대입하면 성립한다? P를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게 바로 근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방정식 과정으로부터 우리가 X 대신에 P를 집어넣어 성립한다. 그럼 이게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성립한다 해가지고 P값을 구할까라고 생각해봤는데 딱 봤더니 분자애가 1-P라는 게 눈에 띄어요. 근데 1-P라는 건 뭔가 했더니 1-P라는 것은 얘가 이쪽으로 자리를 비킴으로 해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거죠. P-니까 이게 이대로 이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이게 1-P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그래서 결국 1-P는 뭘로 표현된다? P제곱으로 표현된다. 이게. P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이세요? 바로 방식의 근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넘어오니까 1-P는 P제곱이다. 따라서 여기 1-P 대신에 P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진수에 붙어있는 지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로그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처리되겠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을 텐데. 그러니까 아프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2. 두 문제 해치웠어요. 지금 이 두 문제의 성격을 알겠어요? 앞에 푸는 과정 조건은 비슷비슷하지만 푸는 과정이 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근의 합을 구하랬기 때문에 일일이 근을 구하지 않고 근거의 성질을 이용했었고, 두 번째는 근의 정의를 이용했어요. 근의 정의를 이용한다는 것은 그 방식의 근이 P라 있으니까 X에 P를 집어넣으면 그 식이 어떻게 된다? 성립한다. 됐어요? 이 방법도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대입에 쓴다는 것도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지수방식 문제 중에서요. 요즘에 기출문제, 요즘 출제된 문제 46번 문제가 있는데, 자, 46번은 요즘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겁을 내면요, 아주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좀 침착하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럼 46번 문제는 3의 x 플러스 1승은 96이라 그랬어요. 3의 x 플러스 1승은 이게 96이다. 그랬을 때 이런 지수 방정식의 근을 알파로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 방식의 근을 알파라고 그랬죠. 근데 보기의 형식이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 근을 직접적으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이 존재하는 범위를 지정해놨죠. 지금 그 보기 형식을 보세요. 근을 직접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근을 만약 직접 구하라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그 보기에 주어진 근을 어떤 학생들은 원래 문제에 대입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입해갖고 성립한 게 근이니까. 그런 방법도 썼기 때문에 근의 범위를 지정한 건데 보기에 보니까 근이 0하고 1 사이에 있느냐, 1보다 크냐, 2와 3 사이에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근의 범위를 물어보는데 이런 방식을 풀 때는 좀 여러분들이 원래 그 이론상 이 방식을 푼다면 이건 소위 밑이 지금 다르거든요. 밑이 다른 지수 방식은 양면에 로그를 취하게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그 취해서 울고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한다 이게요. 조금만 성질을 죽이면 되는데 우선은 이 문제를 풀기 일보 직전 우변해 보세요. 96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각 자릿수를 더해가지고 3의 배수이면 그 수 자체가 3의 배수이다.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9하고 6을 더하면 3의 배수에다 3의 배수 더하면 결과는 3의 배수잖아요. 이 자체도 3의 배수야. 이 자체가 3의 배수라는 건 양면을 뭐로 나눌 수 있다? 3으로. 그럼 좀 더 지수를 좀 심플하게 만들 수 있겠죠. 왜? 3의 x 플러스 1승은 3의 x승 곱하기 3의 1승이니까. 그럼 양면을 갖다 3으로 나눌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3으로 나누고 나면 3의 x승은 이걸 3으로 나누니까 32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바로 근이에요. 근의 범위 구하라는 얘기라고. 근데 그 성격 나쁜 학생은 난 할 수 있다 해서 32를 2의 5승으로 받고 밑이 서로 다른 지수 방식은 양면에 로그를 취해 보니까 로그 풀어가지고 로그 3하고 로그 1을 생각해서 하고 그런다 이게. 절대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변이 지금 30이면 아무리 공부를 갖다가 안 했더라도 3의 몇 승이 32냐 그건 못 구하지만 이 근이 어떤 범위에 있겠냐면 그거 알겠지. 3의 3승이 27이니까. 3의 4승은 81이고. 내 또 6승 7승 같은 얘기도 안 해. 그것도 또 해보면 되잖아 금방. 32 대 32. 그러니까 이거 보고 여기는 x는
이게 아마 3보단 크겠죠. 3점 얼마겠구나. 3점 얼마란 걸 보기에 표현하면 바로 근 알파가 3과 4 사이에 있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겁먹지 말고. 무슨 얘기세요? 그래서 방정식이지만 근을 직접 주지 않고 근의 범위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근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표현하기도 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47번 문제 집어보세요. 집중. 47번은 지난 시간에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요. 집중. 아, 여러분 오늘 더우니까 어때요? 공부하기 그래요? 어? 집에 가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 더워서. 금년 여름에 뭐 잘못하면 40도 넘길 때도 있다면서요? 40도 이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태어나서? 목욕 안 해요? 목욕 안 해요? 목욕물이 보통 몇 도예요? 44도죠? 44도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요? 그럼 어때? 목욕하면 죽겠던가요? 44도 물에 들어가 있으면? 막 죽어버릴 것 같아요? 잠수까지 하잖아요, 여러분은. 편하게 생각하세요. 수험생들 막 지금 막 너무 더워서 쓰러지고 이게 훨씬 나아. 그래, 걔들 쓰러진 사이에라도 공부하죠. 걔들 멀쩡하게 계속 해보세요. 걔들 보통 막 3시간씩 하면 여러분 공부 뭐 1시간 잘해야 1시간도 준비 20분, 중간 쉬는 시간 20분, 20분은 뭐 책 찾다가 10분, 뭐 그러잖아요? 그나마 이게 날씨가 더워서 걔들이 좀 헉거리고 좀 쓰러져 줘야 그 틈에 우리가 그냥 간신히 하지. 또 어떤 학생은 뭐 저녁 공부하는데 뭐 열대야 때문에 뭐 이게 땀이 막 확 흘러서 막 눈으로 들어와서 눈이 따갑고 도저히 공부할 수 없대나 뭐. 집에 일회용 반창고 이렇게 고울을 만들어. 고울 이렇게 만들어. 양쪽으로 뚝뚝 떨어지게. 알겠어요? 공부하는데 방해되면. 여학생은 머리 앞에 날리고 그러면 자꾸 공부하면서 이러지 말고 그냥 이게 삐삐처럼 머리를 앞에 두 개 딱 쪼매놓고 슈렉 여기에 딱 쪼매놓고. 알겠어? 이유가 안 된다. 이유가. 무슨 37도 뭐 38도 뭐 죽어가네 어떤 이런 얘기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너무 시원하잖아요. 근데 좋은다 이거야. 말이 되냐고. 말이 돼. 집중. 앞으로 저랑 수업하면서 저 여름에 땀 흘리는 거 땀 흘리는 거 볼 수 있나 보세요. 없다니까? 아니 이까지 그 30몇 도에서 40도까지 해서 벌써 비리비리면 되겠냐고. 그럼 벌써 끝나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뭐 일을 하면 너무 조건이 복잡해요. 너무 더워서 안 돼요. 저도 추우면 안 돼요. 전 추우면 일단 살고 싶지 않아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옛날에 영하 27도 경험을 해봤더니 진짜 이건 막 아주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나 지금 이게 더운 거는 한번 견뎌보세요. 알겠어요? 졸지 말아요. 그리고 좀 졸리면 딱 서요. 딱 서고 우선 그 책상에서 팔꿈치부터 팔꿈치. 이게 뭐야? 책상 더럽다 펴면 팔꿈치 대지 말고. 집중. 자, 지금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자, 봐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있었는데 3의 x승이 있는데 3의 x승 이런 것을 제곱한다. 제곱하면 이렇게 곱해서 3의 2x승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어차피 곱할 거라면 두 개를 바꿔도 좋으니까 9의 x승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3의 x승을 제곱한다. 그거는 9의 x승이 된다. 되겠죠? 제곱한다. n승한다. 이 전체 n승하는 거나 여기 n승하는 거 마찬가지라 있어요. 그래서 3의 x승을 갖다가 3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7의 3승이 27의 x승이 이렇게 되겠죠. 바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2분의 1의 x승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여우가 아니니까 이게 제곱하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4분의 1의 x승이 되겠죠. 무슨 얘기죠? 3승하면 어떻게 돼요? 8분의 1의 x승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걸 라지 x로 치환한다면 이걸 라지 x 제곱 이건 라지 x의 3승이 이렇게 바뀌어진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47번은 2의 x승이 9분의 4다 이렇게 돼 있고요. 2의 x승은 9분의 4가 된다. 그 다음 4의 y승은 8분의 81이다. 이래놓고 x 플러스 y 값을 구하랬거든요. 그러면 순박하게 푼다면 이걸 순박하게 푼다면 마치 이런 방식도 있고 이런 방식도 있으니까 여기서 x 값 구하고 y 값 구해갖고 두 개를 더한 걸로 쓸 수도 있겠다. 물론 그래도 답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x 플러스 y라는 것은요. 여기 나오는 지수를 갖다가 더한 거잖아요. 그럼 어떨 때 지수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곱할 때죠. 단 곱하려면 밑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현재 밑이 어때요? 달라요. 그 밑을 통일시켜야 밑을 같게 만들어야 지들끼리 곱했을 때 지수끼리 더한 결과가 나오겠죠.
x과 y 값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럼 밑을 통일시킬 때 우리가 이런 경우 흔히 하는 수법은 작은 수로 통일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럼 이건 2인데 이걸 갖다만 2로 통일하려면 이걸 2로 통일하면 2에 2y 승이 돼갖고 박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냥 xy를 살리면서 이게 4의 y승인데 여기는 4의 y승 되기에 4의 x승이 됐으면 참 좋겠다. 4의 x승이 되면 4의 x승, 4의 y승 곱하면 4의 x 플러스 y승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양을 어떻게 하면 돼요? 제곱. 좀 무시하겠죠? 그 제곱하면 전체 제곱이라는 얘기나 이게 뭘로 바뀌어요? 4x승. 이걸 제곱하면 81분의 16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지워지면서 81분의 16이 나올 거예요. 아, 고맙다. 나중에 곱하다 보면은 사라질 게 있겠죠. 그럼 결국 여기서 4x승, 4x승 변변 곱합니다. 변변 곱하면 4x에서 4의 y승 곱하니까 4의 x 플러스 y승 곱하면 지수끼리 다니까. 그때 얘들 두 개 곱하니까 81분의 16에다가 8분의 81을 갖다 곱하게 되면 끝끝이 약분하고 나니까 이 결과는 2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 계산하니까 이게 2가 나온다 이게.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y 갖고 하라는 얘기죠. 이 구하는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우리가 뭐 이거 정 자신이 없는 학생은 여기는 4라는 것을 4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을 2를 여기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럼 얘하고 얘 갖다 놓으면 1이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이게 1이 된다니까 x 플러스 y는 얼마예요? 2분의 1 이래도 좋고. 또 혹시나 생각이 좀 나면 답은 일단 2분의 1 이렇게 해도 또는 4의 x 플러스 y승이 2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4를 어떻게 요리하면 2가 되느냐. 루트 씌우면 되잖아. 루트 4가 2니까. 루트를 씌운다. 그 루트에 해당되는 지수가 뭐예요? 2분의 1. 어떤 수에 2분의 1 승하면 그 수에 루트 씌우라는 얘기야. 그럼 결국 이걸 보고 x 플러스 y는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네, 조건이 두 개 주어져 있는데 각각 따로따로 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x 플러스 y가 나오게 되는 것을 그 원리를 생각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48번이에요. 48번 우변의 괄호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이중문호죠? 이중문호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야지. 야, 이거 고민된다. 있어요? 했어요? 아니, 폴수학에서 했었냐고. 안 했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너무 자세히 할 수가 없어요. 이중문호를 자세히 하게 되면 우리가 1시간 또 까먹거든요. 이중문호 문제가 안 나오느냐? 나와요. 이중문호 문제가 굉장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일단은 이중문호 문제가 금년에 시그마에서 시그마 그 수열 있죠 수열에서 합하는 과정에서 이중문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 됐으면 좋겠는데 무시하겠죠? 또 그런가 했더니 바로 여기는 지수방정식에서 이중문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중문호 문제를 우리가 잘 풀어야 되는데 이중문호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중문호 이 이중문호는 말 그대로 근호가 이중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영어로 더블이죠. 더블. 그렇죠? 루트가 있는데 루트 안에 또 루트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중문호를 푼다는 것은 루트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제곱이면 루트를 벗고 나올 수 있다 이게. 근데 이 안에 있는 게 어떤 완전 제곱식 되려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 같은 거 보면은 완전 제곱하다 보면 이것저것도 있지만 중간에 두 개 곱해서 2배 한 거, 2배의 두세 곱이란 게 있잖아요. 그 2가 여기 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러나 2가 등장하는 문제, 이중문호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여기 2를 못 꺼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중문호대로도 풀면 좋겠지만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이중문호를 지금 한 몇 분에 걸쳐서 제가 할 수 있게 설명합니다. 10-가에 나온 내용인데 설명할 때 이중문호 설명 딱 잘 듣고요. 처리할 수 있도록. 저도 원래 제가 이게 보면 비교적 어리게 보이지만 지금 수학 단과가 거의 한 20 몇 년 강의를 했거든요. 잘 믿기지 않죠? 한 20 몇 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맨 처음에 수학 강의를 할 때는 학생들이 이중문호 정도는 아는 줄 알았어요. 지금 폴수학이 왜 이렇게 폴수학이 이런 이상한 수학이 나오게 된 거 근거가 아주 심플해요. 이 정식 학원에서 단과 강의 아닌 일반 강의로 따지면 한 3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강의했으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 놓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나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그냥 강의.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고등학교 1, 2, 3학년 그 학교 출신 학교 장학생 대상으로 전교 1등에 10등까지 그 대상으로 강의하고
공부 열심히 했겠죠. 제가 열심히 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수학은 좀 이렇게, 물론 수학보다 더 자신 있는 게 국어, 영어예요. 수학은 귀찮아요. 수학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제가 수학생이 되니까 수학을 좋아하시나 보죠. 그럼 진짜 아주. 수학이 뭐가 좋아요? 지겹지. 그때는 이제 그 어학계통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 대학을 간다는 목적보다는 외국어는 중요하잖아요. 외국어는 중요하잖아요. 사실 국어 공부할 시간 좀 비껴서 영어를 더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다른 외국어나. 어렸을 때니까 또 중고등학교 때니까 애국 이런 게 국어 열심히 하면 애국인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공부한 거 보면 귀여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 이거야. 수학은 고3 때도 일단 강의를 했어요. 고3 때 제가 수학 강의했던 것은 이런 모의고사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일본 대학 입시 문제들을 했었습니다. 잘 믿기시지 않으시죠? 일본 대학 입시 본고사 문제들. 전부 증명하고 이런 문제를 장학생 상대로 매일 밤 강의를 했어요. 강의하실 분이 안 계셔가지고. 그런데 재수했지? 또 상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수학생하고 차이가 입시를 3번 개수한 거죠. 지금 무슨 얘기 아니겠어요? 일반 수학생들은 선생님 오시면 얼마나 그 모범적인 생활을 하셨겠어요, 학교에서. 고3 끝나면 그냥 예습복습 철저히 하시고 다시 대학을 가시고. 대학을 가셔서 1, 2, 3학년 다니다 보면은 1, 2, 3학년 대학교 때 공부하는 것이 고등학교 수학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시니까 결국 강의하실 때 수준이 자기 고3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교 때 1, 2, 3, 4학년 때 배웠던 수학은 별로 고등학교 얘기하는데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교과서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고등학교 시절 돌아가니까 1년의 짧은 경험을 가지고 하려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본 토양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위에 좋은 집을 지어도 이 집이 안정이 안 되죠. 근데 저는 고3 열심히 했지. 재수는 또 누구나 열심히 하잖아요. 한 40쯤 돼야 이게 틀어지지. 재수까지만 해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래서 재수 때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했겠죠. 또 했으니까 3년을 계속 수학을 했기 때문에 입시 수학에 대해서 상당히 몸으로 3년을 때운 거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으로부터 멀어질 기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지.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를 이렇게 살 해보니까 저는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때 재수생만은 재수반에서 일단 수업을 해봤는데 전 다 안 줄 알았어요. 재수생 같으면 그 정도는. 다 끝났는데 학생들 표정이 이래요. 그래.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잠깐 면담을 해봤더니 뭔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볼 수학이라는 방법이 자꾸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도 오늘 또 처음 들어온 학생 있죠. 오늘 처음 들어온 학생한테 딱 얘기하다 오면 어제 설명했잖아요. 다른 거를. 오늘 딱 왔어. 늦게 왔어 또. 꼭 그런 학생 있잖아. 공부하면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늦게 와가지고 내가 막 설명하는데 어제 설명한 거 이미 그거 모르잖아요. 그 학생. 또 안 돼.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막 진짜 이거 그래서 폴수학이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폴수학이라는 책은 이미 늦게 온 학생들이 이미 지난 거를 빨리 볼 수 있도록. 무슨 얘기세요? 그 초기에 폴수학 책이 단원별로 한 권씩 나왔었어요. 급하게 막 손으로 써가지고. 그 폴수학이 나온 게 20년 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 쭉 공부하다 보니까 또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야. 조금만 잘못되면 애들이 나는 알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대나? 그럼 그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개발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학 부분들이 일반적인 그 전 세계 수학계에서 모르는 그런 수학 부분들이 폴수학이 엄청 많아요. 누구 덕분이냐? 바로 여러분처럼 공부를 하지 않고 놀다가 점수만 희망 점수가 높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게 보통 공부는 안 되잖아요. 남들 다 부산을 갔다가 자동차로 가는데 이걸 같이 자동차로 가다가 도저히 안 되고 시간은 2시간밖에 없다 그러고 2시간 안에 부산 도착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비행기로 가야죠. 비행기도 안 뜨면 헬기라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쉬운 설명 하나 하더라도 이중문호에 대한 것이 전 세계로 한 가지지만 폴수학은 3가지예요. 3가지. 저 솔직히 얘기하지 4가지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안 풀고 보면 얼마? 이런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한테 공개한 거예요. 자주 안 나온 거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중문헌 설명하려면, 이중문헌 아는데, 그 루트, 두수야, 뭐, 이건 알고, 이 안 나오면 선생님 있잖아. 그런 경우, 루트 내려서 분모 일러놓고 분모 문제 2 곱해가지고요. 뭐, 이게. 또 인터뷰는 쉽다, 이런 얘기야. 그럼 쉽다니까 더 할 얘기가 없죠. 이게 그거 쉽게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 물론 뭐 성격 고쳐야 된다. 그렇지만 선생님, 이거 어떡하죠? 이래야.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 주지.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예, 그거 어렵니? 아니요, 쉬워요. 그건 됐어요. 이러니까. 제가 이게 원하는 고등학교 3학년 수준 기본 같으면, 잘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루트 2 플러스 루트 3, 루트 2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은 곱하면 1이고 더하면 루트 6이고 여기서 빼면 루트 2고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루트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게 3이 나오고 5가 나오고 이게 3이 나오고 5가 나오면 이건 더하면 루트 10이고 여기서 빼면 꼭 똑같이 루트 2가 나오고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고 곱하면 2란 걸 알고 있을 정도 그 기본이에요. 그 정도 돼야 공부 좀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디서 막 해가지고 그냥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막 머리 수건 매달고 공부해가지고 건방을 떨면 안 된다 이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 급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중문헌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따로따로 푼다는 게 이게 시간이 걸린다고 이게. 사실 우리가 좀 실력이 부족한 학생도 있겠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가 분모 일러놓고 분모 2 곱하고 뭐 또 분자 이중문헌 처리하고 분모 루트 2고 분모 루트 2 곱하고 분모 유리화하고 마침내 더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한가할 때는 관계없는데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이게 힘들다 이게.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듣습니다. 알겠어요? 명심합니다. 이중문헌 문제들이 세트로 나올 때는요. 방금 루트 3 플러스 루트 5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처럼 이 가운데 부호만 다르게 나오는 거 이런 세트로 나오고요. 이 가운데가 이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로 나왔다. 마이너스로 나왔다 했을 때 집중. 먼저 기본상 루트 5는 제곱하면 얼마예요? 5. 마이너스 루트 5는 제곱하면 얼마예요? 5.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안 하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루트 별은 제곱하면 얼마예요? 별. 됐죠? 제곱하면 루트 도망갑니다. 좋아. 그러면 이건 제곱하면 얼마예요? 3 플러스 루트 5. 이건 제곱하면 얼마예요? 3 마이너스 루트 5. 제곱하면 루트만 벗겨지니까. 그럼 이중문호가 아니잖아요. 이중문호 아니면 할만하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중문호가 이렇게 가운데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 있죠. 정신반칙 차리고요. 이런 문제들은 더하거나 뺀 값을 구하랬을 때 각각 풀지 말고요. 더 원초적인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중학교 때 우리 이런 걸 했다. 어떤 값을 구하는데 그 값을 직접 못 구하면 일단 제곱한 값을 구하는 거예요. 제곱했더니 9가 나왔다 이거야. 그럼 안에 거 구할 수 있죠. 제곱에서 9가 나왔다니까. 그럼 안에 있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겠죠. 무슨 양 있어요? 다시 어떤 A를 구하라. 근데 A를 모르겠다. 그럼 일단 제곱한 값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봐. 그래서 A 제곱을 구했더니 5가 나왔다 이거야. 그럼 A는 제곱을 띄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누가 와서 잠깐 전할 말씀이 있다 이거야. 뭐야 때 A는 알고 보니까 음수라 이거야. 음수면 마이너스 루트만 씌워야 되겠죠. 양수면 플러스 루트만 씌우죠.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플러스 루트를 씌운다.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수학에서요.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많이 보던 건데 어떤 값을 구하는데 그 값을 직접 못 구하죠 만약에. 그러면 일단 제곱한 값을 구한다 이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중문호 풀고 이중문호 하고 빼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전체를 갖다가 제곱을 해보자 이게. 제곱하면 쉬워. 제곱은 이중문호 관계없어. 왜? 우리가 흔히 A-B의 제곱이라는 잘 쓰는 그런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3 플러스 루트 5. 이거 제곱하면 3 마이너스 루트 5. 이거 마이너스 제곱나 많으니까. 제곱하면 3 플러스 루트 5. 이거 제곱하면 3 마이너스 루트 5. 3 플러스 루트 5. 3 마이너스 루트 5. 더하니까 일단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2개 곱해서 2 해야 되겠지? 곱할 때는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얘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되니까. 여기는 3 플러스 루트 5, 3 마이너스 루트 5 곱하면 이거하고 이거 곱하면 9 마이너스 5니까 얼마? 4. 에다 2배 주면 그게 되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해서 이게 나와. 2개 곱해가지고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 하고 이렇게 돼. 루트 4가 2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되겠어요? 마이너스 4가 되더라. 예, 완전 제곱은 할 수 있잖아. 이거 노력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거 알겠죠? 자! 6에서 4를 빼니까 이게 2가 나왔잖아요. 이게 2가 나왔으면 우리가 이 안에 값을 구하려면 따로따로는 몰랐지만 이거 제곱한 것은 2라는 걸 알았다 이게. 그럼 이 안에 것은 양이냐 음이냐 봐. 빼기죠. 이게 커요 이게 커요. 이게 크지. 큰 것이 작은 거 빼면 결과는 무슨 수예요? 양수. 그러니까 제곱을 때려서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루트 2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묻겠어요. a-b의 제곱이나 b-a 제곱이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거? 잘 안 된다고요? 그럼 5-3의 제곱이나 3-5의 제곱은 결과 어떻습니까? 같아. 같으니까 이거를 이 앞에가 플러스요, 이 뒤에가 마이너스인데 이거를 바꿔서 이거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한다면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앞에 거보다 뒤에 게 더 크죠. 작은 큰 거 빼면 결과 무슨 수예요? 음수. 음수면은 답은 똑같이 제곱해서 2가 나왔을 텐데 그때는 마이너스 루트만 씌운다는 얘기예요. 지금 되겠어요? 더 좋은 건 외우면 되고 잘 나오는 거 2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보기 일보 직전에 나오는 컨닝 페이퍼는 그것도 다 나와 있어요. 알겠어요? 외울 건 나와 있다. 그것만 끼찍끼 적으면 돼요. 책상에다가. 알겠어요? 지금까지 입시사상 책상에 있는 거 보고 적다가 걸렸다는 기사 찾아 검색해보세요. 있나? 없어요? 남들 관심 두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어갖고 책임 제가 못 집니다. 자, 그러면은 48번 문제를 보겠어요. 48번은 2x승이 루트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이 전체에 대해서 3분의 1승이다.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시오. 여러분 이거 만족하는 x가 지수에 와 있잖아요. 이때 일종의 지수 방식이지. 그 지수 방식은 2x는 뭐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변을 순순히 주어진 게 아니라 이런 이중문호를 갖다 해결을 해야만 풀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중문호 해결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따로따로 풀지 말고 이 전체를 어떻게 해줘요? 여기 있는 루트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갖다가 전체를 어떻게 해가지고 제곱해서 푸면 돼요. 다만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던 방법 여러분 제곱해서 집에서 제곱하면 이것 제곱 두 개 곱해서 뭐 이게 2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걸 제곱한 결과가 역시 2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보니까 이거하고 보니까 어느 게 더 커요? 앞에 게 크지? 졸지 말고 큰 수의 장수면 결과 무슨 수예요? 양수. 그러니까 제곱되면 이게 루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x승이 이 안에가 지금 이렇게 그 이중문호 두 개 뺀 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게 3분의 1인데 아까 우리가 이중문호 푸는 원리에 의하면 이 부분을 일단 각각 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됐을 때는 루트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이걸 제곱한다. 됐어요? 먼저 제곱하게 되면은 이것 제곱 두 개 곱해서 2배 이렇게 하면 이 결과 2가 나와요. 그런데 이 두 개 중에 보니까 어느 게 더 커요? 앞에 게 더 크죠? 앞에 게 더 크니까 큰 거에 작은 걸 빼면 결과는 양수가 나오니까 제곱을 떼면 루트만 씌운다는 얘기죠. 되겠죠? 그럼 이제 끝났는데 그럼 여기 이제 루트 2가 되니까 결국 이 안에 들어가는 게 2x는 루트 2의 3분의 1승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루트 2가 2의 2분의 1승이잖아요. 루트는 2분의 1승이니까 그러면 2에다가 2분의 1승 한 다음 다시 3분의 1승이니까 곱하면 이게 2의 6분의 1승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2의 x승하고 2의 6분의 1승이 같다 그랬으니까 구하는 그 해는 6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겠죠? 그런 다음에 또 이거를 이런 방법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잘 보세요. 지금 2의 x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중문호를 갖다가 우리가 이중문호가 있을 때 이중문호를 풀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양변에 6승을 해도 될 것 같은데 6승. 왜 그러겠어요? 이건 6승하면 이 전체에다 6승하니까 6을 곱해서 6x 이렇게 되고요. 또 이 전체는 6승을 하게 되면 6하고 3분의 1 곱하니까 결국 우변 전체가 이거의 제곱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럼 굳이 이거는 이중문호를 풀 필요가 없이 소위 a-b의 제곱 이런 상태니까 아까처럼 풀면 이 결과는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되겠어요? 2는 2의 1승이죠. 따라서 2의 6x하고 2의 1승이 같다 그랬으니까 6x하고 1이 같다로부터 x는 6분의 1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 되겠어요? 네.